예,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제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유경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먼저 공유경제는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공유경제란 그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빈방, 책 등 우리가 평시 이제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또 이제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유함으로써 목적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제 활동입니다. 근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효율을 높이고 또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경제하면 첫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스타트업 순위에서 1, 2와 3위를 차지했던 우버와 이제 에어비앤비 이런 걸 이제 둘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대로 된 법안이 없었나요? 아니면은 공유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신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공유경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발의한 이제 법안은 올해 6월 버전으로 내용이 상당히 업데이트된 그런 최신 버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공유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신 이유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유 경제 산업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야말로 공유 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을 마련할 적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공유 경제 업체들이 일제히 신뢰를 회복하게 한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난 것이 이제 우버 신뢰를 제가 하나 들겠는데 우버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뉴노멀이라는 그런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본은 이제 우버를 이용하는 그 기사와 또 탑승객들 호상 관계에서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독 그런 예방 조치를 취했음을 앱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사와 승객들 사이에서 누구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대를 우버앱에서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가 우적되는 서비스에서 퇴출합니다. 그래서 승객의 앞좌석 또 탑승 금지, 짐의 경우에는 승객이 직접 운반, 또 환기를 위한 창문 개방 정책, 뭐 이러한 구체적인 이제 사항들을 이제 요음으로써 오히려 공유 경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런 점을 제가 주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유경제 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뭐 제가 발의한 공유경제 기본법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 규제를 보면 공유경제 산업은 34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를 저는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또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이제 수립, 시행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5월 21일 국무총리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은 공유경제 규제 완화, 기업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시설, 장비, 기술, 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집권 3년 동안 공유경제 분야를 규제로 묶어놨다는 이런 증거로 이제 저는 보입니다. 또 어제 8월 3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5,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스타트업의 공유주택 사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임대업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을 예고하면서 이들이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맞춤 주거용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이 신규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 처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최영호 국회의원과 말씀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등도 지내시면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이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아주 재미나는 사례가 이제 있는데 영국도 역시 런던이라는 게 오랜 도시다 나니까 도로도 좁고 이 주차 공간 활용 문제가 큰 사회적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저스트 파크라는 건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제가 언급했지만은 도심 내 주차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유경제 기업의 이제 아주 모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컴퓨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는 목적지 부근의 주차의 공간을 이제 검색해서 알려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핵심을 보면 이 집마다 자기 집 마당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 등을 주차장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주소, 사용료 등을 저스트파크에 올리면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운전자는 목적지 부근의 주차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한 후 사용이 가능한 이런 아주 편리한 그런 대표적인 공유경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지금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 위축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이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한 그런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서비스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세계적인 공유 경제 업체들 보면 이런 서비스업에서 특히 호텔 같은 데서는 효과적인 청소와 방역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청결 기준을 더 높이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 페이지에다가 엄격한 살균 청소 절차를 넣고 숙소 이 청소 기준을 강조를 통해서 고객이 오히려 더 쉽게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청결도 부분에서 이제 평점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4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강조 표시가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신뢰할 수 없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유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대책을 취하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관련 법안도 좀 살펴보죠. 한국형 레몬법의 규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하셨고요. 한국형 레몬법 어떤 법안입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레몬이라는 그런 이제 레몬로에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이제 영미권에서는 레몬을 이제 많이 이제 주민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몬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겉보기에는 이제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 판단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사서 이제 그걸 먹어보거나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신레몬인지 달콤한 레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제 한국형 레몬법, 일명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 이후에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장이 자꾸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환불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기본 이번에 제가 발의한 제도인데 지금 현존 법을 가지고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 환불에 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강제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사실 뭐 제가 강제 조항이라고 하는데 강제 조항을 제가 그 용건 아니고 한국형 이제 예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을 오히려 저는 삭제하는 방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이제 보면 교환 환불 대상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면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판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내문법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당 내용을 삭제해서 이제 드러내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교환 또는 환불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자. 이게 제 기본 법안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